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최근에 이런 경험 없으셨습니까? 걷다가 발이 살짝 걸립니다. 아, 위험했다. 대부분은 웃고 넘깁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그 한 번의 넘어짐이 노년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오늘은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 아니라 넘어진 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0대 김 어르신은 집 앞에서 가볍게 넘어졌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손목에 금이 갔고 한 달 정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괜히 또 넘어질까봐 무섭더라고요. 그날 이후 어르신은 혼자 외출을 줄이셨습니다. 시장도, 경로당도, 산책도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예전보다 눈에 띄게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이게 낙상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이건 겁을 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사고 원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낙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끄러져서 좀 다쳤다 정도로 생각하지만 노년기의 낙상은 젊을 때의 사고와는 전혀 다릅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단순한 골절이 아니라 노년 건강의 흐름을 바꾸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고관절은 우리 몸의 중심을 지탱하는 관절입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걷기, 계단 오르기, 몸의 방향을 바꾸는 움직임까지 모두 이 관절이 담당합니다. 이 부위가 손상되면 단순히 뼈 하나 부러졌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수술과 입원이 필요하고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두 번째, 걷기 힘들어지면 시작되는 변화. 걷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루 이틀 외출을 줄입니다. 하지만 걷는 시간이 줄어들면 다리 근육은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 감각도 함께 떨어집니다. 보폭이 점점 좁아지고 걸음 속도가 느려집니다. 예전에는 10분이면 갔던 거리를 이제는 20분이 걸립니다.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더 세게 잡게 됩니다. 버스를 타는 것이 부담스럽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가 빨리 바뀔까 걱정이 됩니다. 이 작은 불편함이 생활의 변화를 만듭니다. 외출 횟수가 줄어듭니다. 시장 가는 날이 줄고 경로당이나 모임에 나가는 날도 줄어듭니다. 사람을 덜 만나게 됩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식욕도 함께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식사량이 줄면 근육은 더 빠르게 감소합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몸이 약해지면 감기나 다른 질환에도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걷기 어려움은 단순한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반경이 줄어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걷기 힘들어지는 변화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노쇠를 앞당길 수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음이 먼저 위축됩니다. 낙상 이후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통증보다 두려움입니다. 또 넘어지면 어쩌지? 이번에는 운이 좋았지만 다음에는?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조심하는 수준입니다. 계단을 더 천천히 오르고 난간을 더 꽉 잡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심이 회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굳이 나갈 필요 없지. 오늘은 집에 있자. 이렇게 외출을 미루는 날이 늘어납니다. 경로당 모임에 가지 않고 시장 보는 날을 줄이고 가벼운 산책도 건너뜁니다. 사람을 덜 만나게 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활동 반경을 스스로 줄이고 있습니다. 이걸 낙상 공포라고 합니다. 이 두려움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 긴장은 자신감을 떨어뜨립니다. 활동이 줄면 하루가 단조로워집니다. 말수가 줄고 웃는 일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점점 무기력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약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위축되면 다시 움직이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낙상 이후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다리만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네 번째, 가족과 현실 문제. 낙상은 개인의 사고로 시작되지만 결국 가족의 현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의료비 문제입니다. 수술비, 입원비, 검사비, 재활치료비까지 치료가 길어질수록 비용도 늘어납니다. 특히 재활은 짧게 끝나는 치료가 아닙니다. 몇 주,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통원 치료가 반복되면 교통비와 보호자 동행 시간도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의 일정이 바뀝니다. 자녀가 직장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고 병원에 동행하기 위해 휴가를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복이 늦어진다면 돌봄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생활하시던 분이라면 갑자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식사 준비, 목욕, 외출 보조까지 일상적인 도움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가족은 선택을 고민하게 됩니다. 집에서 돌볼 것인지, 방문 요양을 신청할 것인지, 시설을 고려해야 할지. 이 결정은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부담과 감정적인 부담이 동시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내가 괜히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 이 생각이 마음에 쌓입니다. 가족은 겉으로 내색하지 않지만 걱정이 깊어집니다. 부모님의 건강 문제는 자녀에게도 큰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낙상은 한 사람의 부상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일상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낙상 예방은 나만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가족을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낙상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험을 줄이고 넘어졌더라도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근육을 지키는 것. 둘째,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 것. 노년기에는 다리 근육이 곧 자유입니다. 근육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습관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기. 하루 10회씩, 가능하면 2에서 3세트. 손을 사용하지 않고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를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합니다. 이 근육이 바로 넘어지지 않도록 몸을 지탱하는 핵심 근육입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2. 균형 감각 훈련. 벽이나 식탁을 잡고 한 발로 5초 버티기. 좌우 번갈아 5회씩. 균형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균형 능력이 약해지면 작은 흔들림에도 몸이 쉽게 기울어집니다. 균형 훈련은 넘어지기 직전의 상황에서 몸이 스스로 버티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3. 하루 20분에서 30분 걷기.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규칙성입니다.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걷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걷기는 다리 근육뿐 아니라 심폐기능과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기분을 안정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6번째, 꼭 점검해야 할 것. 낙상은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그 전에 신호가 있습니다. 그 신호를 미리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어지럼증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나이 들면 다 어지럽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어지럼증은 낙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갑자기 일어설 때 눈앞이 캄캄해지거나 고개를 돌릴 때 빙 도는 느낌이 있다면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혈압 변화, 귀의 균형기관 문제, 약물 부작용 등 원인은 다양합니다. 어지럼증은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어지러움이 한 번의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2. 복용 중인 약 점검하기. 노년기에는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진통제 등. 그중 일부는 졸림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제나 안정제 계열 약물은 균형 감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약을 갑자기 끊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의사와 상담하여 복용 중인 약의 종류와 용량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낙상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약은 없는지 한번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시력과 청력 점검. 시력이 떨어지면 바닥에 작은 턱이나 물기를 제때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경 도수가 맞지 않거나 백내장, 녹내장 같은 질환이 있다면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청력이 저하되면 주변 상황 인지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시력과 청력은 균형 감각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사로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골밀도 확인. 뼈가 약해지면 같은 충격에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골밀도가 낮으면 가벼운 낙상도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통해 필요하다면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도 낙상 대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5. 집안 환경 다시 보기. 낙상의 절반 이상은 집 안에서 발생합니다. 익숙한 공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방심하기 쉽습니다. 문턱이 높은 곳은 없는지, 미끄러운 카펫이 깔려있지는 않은지, 화장실 바닥이 미끄럽지는 않은지, 밤에 불을 켜기 쉽게 되어 있는지, 특히 화장실과 욕실은 낙상 위험이 높은 공간입니다.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매트 사용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6. 최근 걸음걸이 변화 확인. 최근 들어 보폭이 줄어들지는 않았는지, 발을 끄는 느낌은 없는지, 자주 비틀거리지 않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가족이 있다면 최근 걸음이 느려졌는지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가 낙상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낙상은 운이 나빠서만 일어나는 사고가 아닙니다. 몸과 환경, 건강 상태가 조금씩 변하면서 위험이 쌓이다가 어느 날 한 번의 사건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 작은 점검이 여러분의 1년, 5년, 10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무리. 넘어지는 순간은 몇 초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리 힘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오늘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하면 10년 뒤에도 스스로 걷는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